지도자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제 코치를 해야 돼요. 코치. 제가 이 코치 저거 집안을 딱 보니까 눈치도 있더라고요. 자, 코치. 코치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상대의 관점에서 보는, 자, 상대의 관점에서 보는, 이게 경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듣기를 잘 보라고. 우리는 뭘 듣는다 할 때 듣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본다 이 말이에요. 요런 듣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상대의 관점에서 듣는 경청, 딱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의 자신의 관점에서, 첫째, 본문 들으러 가자 하면 니나 들으라 해가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이런 분이. 이것도 듣기에 해당되는데 안 듣는다. 두 번째는 엄마가 가자니까 할 수 없이 가서 끄뻑끄뻑 졸든 말았든 듣는 채 한다. 듣는 채. 이게 두 번째 듣기예요. 세 번째 뭐냐면 골라서 듣는다. 골라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듣는 거예요. 네 번째, 집중해서 듣는다. 집중해서 왜 듣냐면, 봐라, 내 말 맞지? 이러려고. 집중해서 듣는. 이렇게, 이 네 가지는 듣기는 듣는데, 다 자신의 관점에서만 듣는 거예요. 이런 듣기는 상대와 소통이 안 됩니다. 계속 다투기만 해요. 상대의 관점에서 듣는 이거를 경청이라고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청. 이 경청을 하면 들으면서 계속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을. 왜 그랬는데? 스님은 딱 만나면 그럽니다. 공부를 안 하고 놀았다면 분명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냐고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하고 들어보면 그런 이유가 있구나. 제가 대부분 질문하면 금방 답을 압니다. 질문 안 해도 아는데. 첫째, 공부 안 하고 노는 자녀들의 공통점은 꿈이 없거나 꿈이 적거나, 네, 열심히 안 해도 되는 상태에 계세요. 그걸 모르고 엄마가 딱 따라하는 거예요. 나는 꿈이 적어서 놀아가면서 해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고, 또 어떤 꿈 자체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이런 걸 보시라고요. 그래서 항상 왜 그런지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맞춤식 서비스를 할 수 있지요. 문제가 뭔지. 그래서 상대의 관점에서 듣는 경청과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하는 게 코치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눈치만 살피지 코치는 한 번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코치는 특징이 스스로 답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답을. 근데 우리는 지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는 뭐예요? 지시지 코치 아니에요. 그래서 훌륭한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못 만나면 평생을 지시만 받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수동적인 인생. 답을 내준 걸 따라하는 이런 사람은 자립심이 안 길러집니다. 왜?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또 어떤 건 하지 마라 하라 이런 것만 했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코치를 잘 하는데 첫째는 존중해야 되니까 요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지 않고 나중에 자식에게 존중받는 일은 없습니다. 말로만 존중하지 마십시오. 존중은 반드시 존된 말이 따라갑니다. 존댓말을 안 하면서 나는 너를 존중한다. 네 인격을 존중한다. 이거는 말짱꽝이다. 거짓말입니다. 존중하면 반드시 존댓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같이 가야 돼요. 두 번째는 반드시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하는데 요령은 답을 묻는 질문이 있고 그걸 닫힌 질문, 그 다음에 방법을 묻는 열린 질문 두 가지입니다. 닫힌 질문은 답만 묻습니다. 스님 제가 혹은 우리 아들이 올해 대학교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제가 네! 이러면 끝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닫힌 질문이에요. 왜 답만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열린 질문을 하란 말이에요. 열린.
열린 질문은 어떻게 하면 바라는 학교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항상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이게 항상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오늘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방법. 그래서 항상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방법을 묻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를 존중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하는 방법인데, 저는 윤회를 한다는 시점으로 보니까 제가 일찍 태어났다는 것은 거꾸로 일찍 돌아가셨구나. 내가 일찍 돌아가다 보니까 배운 게 짧구나. 근데 뭐 우리 아들은 내보다 한참 늦게 왔던 거 보니까 많이 경험하고 오시니까 내보다는 한 수 이겠구나. 저는 발상의 전환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어린 애기한테도 존댓말을 꼬박꼬박 합니다. 근데 제가 출신이 저 경상도라 그 어느 습관이 어릴 때부터 이게 반말도 알고 뭐 이게 온말도 알고 이런 게 연습이 돼. 내가 한참 강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그런 습관에 의한 거지만, 제가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댓말을 쓰기 위해서. 왜? 내보다 경험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늦게 돌아가시가 늦게 오신 분이구나. 실제로 그걸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질문을 딱 했는데 엄마는 이런 대답을 딱 가지고 질문했는데, 아유, 우리 아들은 엄마보다 더 한 수 위에 대답을 해요. 그런 거 보면 역시 내보다는 한 수이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어보라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면 엄마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혀 엉뚱한 대답을 탁 한다 이 말. 그러면 역시 내보다는 한 수이구나. 그래서 존중하지 않을 수 없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한평생 코치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왜? 집에서도 눈치만 살피게 뭐 이래라 저래라 또 뭐 하지 마라 이런 것만 했다 이 말이에요. 지시. 그 지시하고 코치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지시를 받다가 사는 사람은 회사 가도 지시 안 한 거는 스스로 안 해요. 그러면 상관이, 야, 니는 꼭 시킨 것만 하냐? 그럼 집에서도 시킨 것만 했어요. 그러더니 착하다던데요. 학교도 시키는 것만 하니까 선생님이 착하다던데요. 그래서 엄마가, 야, 그 여자하고 살지 마라. 그러니까 또 안 사는 거예요. 뭐 착해가지고. 그래서 평생을 우리는 코치하는 것을 보지 못해가지고 연습이 안 돼 있다는. 스스로 답을 찾도록 언제나 질문하라. 이게 노후 준비예요. 노후 대책이고. 아니, 내가 노후에 코치할 줄 모르고 여전히 지시하면 아무도 안 들으려 해요. 그걸 줄여서 세자로 잔소리라 그래요. 잔소리는 안 들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코치를 연습한 사람은 나이가 드셔도 며느리한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면 어떤 며느리가 안 좋아하겠어요? 어머님 팔은 10cm로 짱그르세요. 이렇게 해준다니까. 그런데 그래 안 하고, 야, 아직 그것도 모르냐?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냥 막 하기 싫어요. 왜? 코치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에 이 리더십하고 코치 이게 정리가 잘 돼가 몸에 안 배어 있는 사람은 집에서도 가장이 되기 어렵고, 됐더라도 온전한 가장이 못 돼서 늘 그 집이 삐그덕거리고, 회사를 하나 운영해도 제대로 된 지도자가 안 돼 있으니까 제대로 리더를 못 해주고 또 코치를 못 해주고, 그 붙어 있질 않아요. 사람들이 와서 제일 처음에는 좀 있다가 얼마 안 있으면 못 붙어 있어 가요. 왜? 뭐든지 이 새끼 저 새끼하고 막 시키기만 하고, 그럼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0가지 원칙 배웠잖아요. 더욱더 잘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더욱더 잘하게 하려면 원래부터 있는 법칙이에요. 살펴서 칭찬해야 돼. 살펴서 이 칭찬을 해야지 더욱더 잘하는데, 꼭 잘한 거는 놔주고 못한 것만 쫙 이렇게, 그러면 뭐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월급 받는 만큼만 하자고, 월급 받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부전공한다고 회사 안에서 뭐예요? 주식하고 앉아 있어요. 왜? 월급 받는 만치는 했거든. 왜냐면 사장님이 나를 막, 나는 100조보다 비싼데,
나는 호숫가에 안 있어도 백조보다 비싼데 지금 겨우 뭐 한 200만 원 주놔놓고 막 사람들을 아주 막 환부들은 막 팍팍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200만 원치는 해줘야지. 양심이 있으니까. 그 나머지는 이제 사장이 코치를 못 하니까 자기는 눈치만 남아가지고 오는 것만 보면 이제 열심히 하고 안 오면 좀 탱자탱자하고. 이 형제간 치고는 코치 눈치 참 형제. 요게 형님이 제일 큰 형님이 감독이야.